정말 적정량의 선크림을 발랐는지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미나 잡티 같은 것들은 이제 봄철 환절기, 그때부터 관리를 꾸준히 미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활 습관에서 내 피부를 망치는 생활 습관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파리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진행을 맡았습니다. 저는 김한나입니다. 대표님 휴가 다녀오셨죠? 네, 갔지만 한 번 더 갈 예정입니다. 너무 부러운데요. 저는 어제 다녀왔거든요. 아, 그래요? 확실히 여름철 이제 휴가가 시작되다 보니까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기미 잡티, 자외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을 분야인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피부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JF 피부과의 김상엽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기미주근깨는 아닌데 이 햇빛만 보면은 피부가 금방 타버려가지고 아무리 맞아요. 선크림을 발라도 저 처음 보는 분들 왜 이렇게 까마냐고 휴가 한 달 갔다 온 사람 같다고. 그래서 오늘 좀 뭔가 우리 원장님께 솔루션 좀 얻을 수 있나 내가 억울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진짜 가장 이제 기미 잡티, 우리 자외선이 피부의 적이라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가 선크림 많이 발라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대표님을 포함해서 선크림을 진짜 열심히 발랐는데도 잡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왜 생기는 건지 또 막을 수는 없는지 가장 궁금했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제 선크림은 나는 잘 발랐는데 네. 모자도 썼는데 왜 네, 잡티가 맞아요. 생기고 왜 타요? 라고 되게 억울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네. 진료실에서도 만나도 그런 분들한테 정말 적정량의 선크림을 발랐는지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나는 선크림 잘 발랐어요 라고 하시는데 아마 외출하기 전에 한번 바르고 끝이 그죠. 네. 아니 억울해서 이 조명 가지고도 탄다고 네. 그래가지고 아침 방송하기 전에 좀 발라주거든요. 네네. 요만큼씩 이렇게 두 군데 해가지고 이렇게 펴바르는데 지금 요만큼이라고 하셨어요. 요만큼. 요만큼. 네, 원장님 일단 맞나요? 양부터 잘못됐어요. 아, 그래요? 네, 선크림은 우리 화장품 같은 것들은 모든 바르는 적정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설명서 보면 적정량을 발라서라고 돼 있어서 적정량이 뭐야? 이만큼이야, 이만큼이야, 이만큼이야 되게 헷갈리시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연고 제형이나 크림 제형의 적정량이라고 하면 원 핑거팁 유닛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핑거팁 손의 유닛. 검지손가락의 첫 마디, 아, 네, 첫 마디를 꽉 크림으로 채웠을 때 내 양손을 바를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면 선크림을 바르려면 이만큼을 짜서 얼굴에 발라주셔야 되거든요. 양이 한 상당히 번에요? 많이 네, 한 번에 바르네요. 이만큼. 한 번에 적정량이 그만큼입니다. 근데 그만큼을 바르게 되면 얼굴이 하얗게 뜨실 거거든요. 네. 일상생활을 못 하세요. 두껍게 발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르시는데 대부분 바르는 양을 보면 이 양의 30% 정도만 바릅니다. 그래서 보통 선크림이 뭐 SPF 50, PA2 플러스 3 플러스 어떤 건 SPF 30, SPF 30, 50이라는 거는 자외선 B에 대한 차단력을 말하는 거고요. 네. PA2 플러스 3 플러스는 이제 자외선 A. 이제 A는 노화랑 관련이 있고 쉽게 말해서 B는 까매지고 타는 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측정할 때는 이만큼을 발랐을 때 우리가 6시간 정도 버틸 수 있는 기준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30%만 바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만 바르고 너무 못 바르겠는데 라고 하면 30% 정도만 바르고 대신 2시간에 한 번씩 더 발라주시는 게 되게 효과적이신 거예요. 그게 적정량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이것도 못하겠어 라고 하시면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선크림을 2번 레이어링해서, 여자분들은 이제 레이어링이라는 표현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발라주시는 것도 좀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르는 양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최대한 많으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미 잡티에는 선크림을 많이 적정량 바르고 2시간 혹은 6시간 별로 계속 더 발라야 된다. 맞습니다. 대표님 아셨죠? 그게 기본이죠. 그렇군요. 예. 이게 양이 작았던 거군요, 네. 제가. 네. 맞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지만 이미 생긴 기미 잡티들도 있을 거고, 그래도 살다 보면 계속해서 생기는 이런 기미 잡티에는 이제 요즘 레이저 관리를 많이들 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미 잡티가 많이 생겼을 때
레이저 시술을 하기에 그 골든 타임 좀 좋은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뭐 사실 그런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여름인데 레이저 받아도 네. 되나요? 뭐 가을에 받아야 되는데 겨울에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지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미용 시장이 폭발적으로 열리게 된 계기를 가진 레이저가 바로 IPL이라는 레이저입니다. 네. 이제 IPL의 원리는 이제 다양한 광원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주어서 그 부분의 피부를 트랜스 에피더멀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해서 한꺼풀 벗겨내는 거거든요. 부드럽게 딱지내서 벗겨내는 게 이제 IPL의 원리인데 네. 그렇다 보면은 이 딱지가 떨어지고 관리하는 게 여름철보다는 가을, 겨울철이 훨씬 더 편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전에는 점을 태운다든지 이제 검버섯을 태운다든지 이런 CO2나 뭐 어분약을 하는 이런 태우는 레이저, 점 빼는 레이저를 했을 때도 네. 마찬가지로 상처 관리가 여름보단 가을, 겨울이 편하니까 아. 그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최근에 뭐 김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식으로 태우고 강하게 하는 레이저 방식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간 될 때 하는 게 적절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정리하자면 가을, 겨울에 해서 좋은 색소가 있고 네. 시기 상관없이 들어가도 좋은 색소가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김이나 이런 잡티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많이 쬐기 시작하는 자외선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가 이제 봄철 환절기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얼굴의 톤이 갑자기 칙칙하고 어두워져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때부터 사실 관리하시면은 가을, 겨울에도 훨씬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오히려 뭐 골든 타임이 언젠가요? 라는 식으로 따진다면 이제 김이나 잡티 같은 것들은 이제 봄철 환절기. 네, 그때부터 관리를 꾸준히 미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이런 기미잡티 하고 나서는 햇볕을 좀 피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것만 적정히 뭐 모자를 쓴다거나 할 수 있다면 뭐 봄, 여름 상관없이 그냥 내 니즈에 따라서 그냥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맞아요. 사실 적절하게만 치료를 하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미 치료를 할 때 뭐 술 드셔도 되고요. 야외 활동하셔도 되고요. 뭐 네. 골프, 스포츠 다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네요.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미도 좀 종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또 좀 자연스럽게 시간이 좀 지나면 사라지는 잡티가 있다라고 하고 기미가 있다라고 하고 이거는 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의 좀 차이나 이런 네. 관리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이제 색소를 크게 우리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한 가지 그룹은 당뇨나 혈압 같은 이런 우리 몸을 지키려고 하는 기능을 가진 멜라닌이 나오다가 그게 적절하게 분해되지 못하고 흡수되지 못하고 남아버린 기능성 색소와요. 그다음에 용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진 않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용종과 같은 구조에 문제가 생긴 구조 색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둘 다 노화 연관 색소이긴 한데 네. 두 가지가 혹시 구분이 잘 되시나요? 이 우리 검버섯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뭐 네. 죽음의 저승사자가 네, 가까이 왔을 때 저승꽃. 피는 네. 꽃이다. 뭐 맞아요. 저승. 약간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생기는 근데 보니까 슬퍼지네 갑자기. 예. 좀 더 이렇게 부피가 더 크게 보이는 잡티가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국소부위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김이랑 흑자랑 뭐 김이랑 검버섯이랑 잡티랑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 색소와 기능 색소가 있다라고 구분했을 때 네. 왼쪽 같은 경우에는 기능 색소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기미거든요. 네. 기미 같은 경우 보시면 뭔가 이렇게 희뿌옇게 경계가 불명확하면서 뭔가 하늘에 구름 낀 것처럼 색소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느낌이 드시죠? 그러네. 그리고 맞은편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뭔가 네. 경계가 뚜렷하게 동그라미 이거는 이제 흑자라고 하는 건데요. 흑자와 검버섯은 경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지어집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기능 색소가 아닌 구조 색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기능 색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이저 토닝이나 네. 뭐 이런
살살살살 달래서 빼는 방식이 필요하거든요. 왜 우리 혈압이나 당뇨 조절할 때 네. 의사가 준 혈압약, 당뇨약 먹는다고 내 혈압, 당뇨가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동도 해야 되고 네. 술도 줄여야 되고 담배도 줄여야 되고 채소, 과일 많이 섭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반 사항이 어울려야지 네. 혈압, 당뇨가 잡히는 것처럼 네. 이 기미도 마찬가지로 색소를 조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을 지키려는 반응에 의해서 자외선이나 이런 활성산소나 물론 노화 과정 중에서 이 활성산소의 공격이나 이런 ROS의 공격을 지키기 위해서부터 만들어진 색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되게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치료들을 동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내시경 받다 보면은 수면 내시경하고 일어나면은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잖아요. 용종 3개 보여서 뗐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말도 안 하고 떼죠. 맞아요. 네, 수면하고 있다 갑자기 깨워서 용종이 있으니까요. 채소 과일 많이 드시고요. 운동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 괜찮으신가요? 하고 용종 안 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조 색소는 네. 강하게 한 번에 치료를 해버리면은 더 이상 재발하지 않거든요. 네. 그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런 이제 기능 색소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니까 사실 여름에 하든 겨울에 하든 가을에 하든 내가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을 때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하지만 이런 구조 색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빵 떼면 되니까 오히려 가을이나 겨울 관리하기 쉬울 때 치료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색소의 진단 및 구분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벌써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기미, 잡티, 흑버섯, 뭐 흑자, 뭐 여러 가지가 다 기능성과 구조로 좀 나눠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미와 잡티가 막 또 섞여 있잖아요. 네네, 이런 맞습니다. 복합적으로 같이 얼굴에 여러 가지 뭐 저 같은 경우도 홍조도 있고 뭐 흉터도 있고 이제 이런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또 하고 순서는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럼 좀 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이제 머니톡이니까 뭐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뭐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이제 남아서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각의 치료해야 되는 명확한 타겟은 있지만 이것을 어떤 거를 꼭 먼저 치료해야 되냐 라는 정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진료실에서 상담을 할 때 이분이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사회활동이 많으신지 안 많으신지 그냥 어떤 것들은 이제 빼놓고 테이프 같은 것들을 또 2주간 붙여야 되는 네.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회활동이 왕성한 시기에는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좀 휴가철이나 좀 시간을 내실 수 있을 때 들어가고 나머지 티가 전혀 안 나는 그러니까 기미 같은 건 치료할 때 뭐 술도 드셔도 되고 운동도 하셔도 됩니다. 골프도 나가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경우를 할 때는 뭐 상관없이 먼저 빼도 되고 아니요 저는 이번에 좀 쉴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강하게 하는 것들을 먼저 하고 또 약하게 하는 것들을 좀 나중에 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 예전에는 치료 도구가 한 가지밖에 없을 때는요 무조건 이제 이렇게 먼저 하는 식으로 정했어야 되는데 최근엔 레이저 종류들이 워낙 다양해져서 이거는 사실 환자분한테 맞춤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후 케어에 관련해서 이제 상대방의 그 시술하는 사람의 상황에 맞게 맞습니다. 결정을 한다라고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야, 이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저승꽃이라고 하죠. 네네. 검버섯. 네. 이거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게 네. 예전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정주영 회장, 네.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서 막 이거 검버섯 없애는 수술한다고 얼굴에 막 한참 피어 있었는데 네. 어느 정도 좀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돈 많이 들이셨을 텐데 별로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생각보다. 나거든요. 네네. 이 요즘 같았으면 완전히 좀 달랐을 텐데. 맞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20년 전 훨씬 전이니까. 요즘 같았으면 정말 감쪽같이 없앨 수도 있죠. 검버섯은 그렇게 없앨 수 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네. 저 사진에 있는 저런 네. 정도는 충분히 다 깨끗하게 좀 없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용종 같은 구조 색소들은 정말 깔끔하게 가능하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기능 색소, 기미 같은 것들은 혈당이 잘 잡혔어요. 약 먹고 운동 잘하고 해서 혈당 이제 잘 잡혔으니까 저희 나중에 봅시다라고 의사가 말했을 때 잘 지키시는 분이 계시고 또 생활 습관이 무너지시는 분들은 다시 혈당이 오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색소에 따라 이제 치료가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 네. 다시 재발할 수 있으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색소가 있는 겁니다. 정말 예뻐지기가 쉽지가 않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피부과 잡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잡티 대표적 레이저 시술이 크게 뭐 피코 레이저, 레이저 토닝, IPL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시술의 차이, 뭐 장단점 이런 것들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뭐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보시면은 대표적인 이제 색소 레이저들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이제 물론 회사마다 다양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는 건 아니지만요. 네. 이제 제일 처음에 보시는 게 IPL이라고 IPL. 많이들 아시는 거고요. 네. 두 번째 게 최근에 들어보신 환자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청취자분들도 리팟이라는 이제 흑자를 한 번에 치료한다라는 이제 레이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저가 이제 피코 레이저고요. 네. 마지막이 우리가 레이저 토닝 한다고 쓸 때 많이 네. 사용하게 되는 이제 엔디아그 레이저라는 레이저가 있는데요. 네. 이 각각의 레이저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네, 아까 우리가 구조 색소와 기능 색소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 용종과 혈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런 왼쪽에 두 가지 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용종을 떼기에 적합한 레이저입니다. 아. 네, 그리고 IPL과 리팟이라는 레이저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피코나 토닝, QND라고 얘기하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기능 색소를 치료하기에 조금 더 적합한 레이저가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얘네들은 세겠죠. 네. 한 번에 빵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 네. 레이저들이고 얘네는 되게 부드럽고 젠틀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치료하는 레이저라고 보시면 돼서요. 네. 그래서 구색소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치료할 수 있는 레이저 툴이 좀 다르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쇳덩어리처럼 보이지만 네. 안쪽에 좀 더 들어가면 광원도 다르고요. 네. 파장도 다르고 파장의 폭도 다르고 파장의 출력도 다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장비가 여러 개가 있는 이유가 네, 각각에 맞는 환경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능성 기미 관련된 거는 네. 조금 더 약하니까 좀 자주 받을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네. 구조 색소 관련된 저 기계들은 조금 한 번 빡 하지만 네. 이제 좀 한 번 하면 안 해도 되는 네네, 그렇게 이제 맞습니다. 시술 그 주기도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왠지 나는 왼쪽에 저 센 게 눈에 들어오네. 네, 한 번 세게 확 한번 하시고 한번 용좀 때려 가시면 확 되는 게 낫지. 아, 네. 그렇네요. 그러면 기미잡티 플러스 또 아마 여성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홍조도 홍조. 있어요. 네. 좀 얼굴에 열감이 저도 많다 보니까 항상 홍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름에 좀 홍조가 더 올라오는 게 맞는 건지도 좀 궁금했고요. 열이 올라와서 더 그런 건지 뭐 여름과 관계없이 그냥 뭐 내 컨디션에 따라서 홍조가 심해지는 건지 플러스 이제 이런 관리 같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사실 홍조도 노화의 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요. 이제 홍조라고 하면은 얼굴에 붉은기 있잖아요. 네. 붉은기가 얼굴이 붉어지려면 당연히 혈류량이 많아져야 되겠죠. 혈류량은 혈관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네. 그럼 그 혈관이 확장돼서 혈류가 많이 흐를 때 얼굴이 더 붉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 얼굴이 더 하얘지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사우나 들어가거나 무더운 여름철 되면은 우리 몸의 체온을 네. 유지시키기 위해서 혈관이 늘어나죠. 열을 발산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얼굴이 더 빨개져 보이게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제 차가운데 있게 되면은 혈관이 수축하게 되죠. 네.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얼굴이 더 하얘져 보이게 새하얘지는. 되는. 네, 맞습니다. 새하얗게 질리게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홍조 같은 경우에는 무더운 여름철에 더 심해지는 게 맞습니다. 아. 하지만 우리 몸의 혈관은 고무줄 같아서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선 적절한 온도를 다시 찾게 되면은 혈관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홍조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고무줄도 마찬가지고 느리다 줄이다 하면 늘어져 버리잖아요. 네. 안 줄어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잦은 환경에 반복되다 보면은 혈관이 어느 날 더 이상 수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홍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홍조가 생기고 났을 때는 한 번 생긴 홍조는 사실 돌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전부터 홍조를 관리하는 게 가변적인 홍조가 있을 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하고요. 네. 만성적인 홍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홍조 레이저들을 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홍조 홍조 레이저가 레이저라는 게 있네요. 뭐냐면 네. 결국에 혈관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혈관이 너무 길게 많이 늘어져 있으니까 잔 가지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영양 공급을 하는 혈관을 두고 나머지 혈관들은 다 가지치기 하게 되면 흐르는 길이 줄어들기 때문에 얼굴에 네. 붉은기가 조금 더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런 홍조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력한 치료 방법,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아까 제가 홍조도 어떻게 보면 노화의 한 일종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고무줄을 본인이 늘어났다, 혈관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다가 늘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에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물질들이 혈관을 탱탱하게 잘 받쳐주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받쳐주지 못할 경우에 혈관이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치료가 더 쉽습니다. 이미 혈관의 길이 많이 늘어나서 꼭 혈관에 가지치기를 해야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제 주변이 약해졌다 보니까 이 부분 주변만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얘는 다시 탄력성을 찾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레이저가 아니고 우리들 물광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스터들 있죠. 네. 이런 히알루론산 계열의 스킨 부스터나 이제 폴리머 계열의 스킨 부스터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도 홍조가 잡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노화랑 연관이 있는 게 노화하면 우리가 콜라겐 빠진다는 건 다 알잖아요. 네, 맞아요. 콜라겐도 빠지고 엘라스틴도 빠지고 다양한 물질들이 빠지면서 네. 혈관의 수축력이 약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치료들을 해주면 된다. 그래도 치료가 안 됐을 때는 아까 보여드린 좀 강한 적극적인 치료인 홍조 레이저를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홍조가 많으니까 레이저 맞아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전문가님의 상담을 통해서 맞습니다. 나의 네. 홍조가 올라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가지를 칠 건지 네. 콜라겐 엘라스틴을 채울 건지 맞아요. 이렇게 네. 좀 정확한 진단과 시술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네요. 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홍조도 결론은 세월이 야속하다. 네. 아, 이거 서럽네. 피부과에 좀 자주 가셔야겠습니다, 대표님. 아, 네. 그리고 가장 제가 고민이었던 게 이런 레이저 시술이 당연히 또 비싼 만큼 돈값을 한다고 분명히 좋아질 거는 맞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한 번 가면 너 계속 가야 돼. 그거 할 수 있어? 레이저 치료를 받아도 좀 재발된다.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요거 실제로 진짜 그런지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제 IPL이 한 가지만 있을 때는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색소는 구조색소와 기능색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구조색소든 기능색소든 의사가 레이저 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IPL로 다 했거든요. 다 하면 어느 정도는 좋아져 버려요. 왜? IPL을 한꺼풀 벗기는 레이저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한꺼풀 벗기고 나면 피부가 다 밝아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약 먹어서 혈압이 잡힌다 그래도 결국에는 다시 혈압이 돌아오듯이 네. 구조색소들은 해결이 되지만 기능색소들은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레이저 피치로 그 당시 IPL은 굉장히 비쌌거든요. 얼굴 한 판에 뭐 1,000만 원 그 당시에 한 받는 판에 1,000만 원이요? 아니, 아니, 참 30년 이 소중한 그렇게. 얼굴에 한 판, 이 계란 한 판. 네, 그렇게 받는 전문용어가 경우도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비싼 돈 주고 그 당시에 진짜 1,000만 원이면 비싼 돈이잖아요. 30년 그럼요. 전이면은 그렇게 해서 했는데 밝아졌다 다시 돌아왔네. 이거는 나는 못 믿겠어. 그때부터 사실 굳게 이제 고정관념들이 생겨온 건데요. 네. 그래서 구조색소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없애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100%입니다라고 안내를 드릴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하지만 기능색소가 제가 100%라고는 절대 말씀 안 드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사실 관리만 잘해도요. 레이저 치료를 안 받아도 이런 기능색소들은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내가 하고 있는 생활 습관에서 내 피부를 망치는 생활 습관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교정을 해주고 레이저 치료를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내 생활 습관이 교정이 된다면 재발률도 훨씬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되게 내가 몇 가지 좀 찝히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 피부의 기능을 좋게 하고 내 피부 장벽이죠. 피부 장벽을 안 깨트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는 보통 한 20-30분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네. 나중에 한번 특집 시간 잡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잡아주시면. 간단하게. 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도하게 세안하지 않기입니다. 박박 과도하게? 닦는 거 안 돼요. 네. 박박 닦는 아. 거. 얼굴 뽀득뽀득하게 닦는 거. 아, 왜 우리 보통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네, 아니라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아기 영화에서 피부 보는 닮듯이. 여성들 네. 이렇게 하듯이 네.
근데 한국인은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모든 분들이요 그거 못 참거든요. 아, 그냥 얼굴이 이렇게 좀 문대줘야. 네, 세안을 하고 나면은 일단은 강하게 씻어야지 잘 씻길 그죠. 것 같고 또 그렇죠. 뽀득뽀득한 느낌이 들어야 내 개운한 화장도 잘 느낌. 지워진 것 같고 네. 네. 또 어떤 광고에서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광고 캐치프라이즈 이후부터 지우는데 되게 강박이 가지신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 피부 장벽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그래서 세안만 좀 적절하게 약하고 순하게만 해도 기미가 잡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순하게 한다는 게 그냥 결국 그러니까 피부에 마찰을 많이 주지 말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좀 더럽게 사시는 분들 중에 기미 심하신 분들 거의 없어요. 피부가 좀 반질반질한 것 같이 이렇게 네. 반짝반짝 하시거든요. 네, 개기름도 좀 이렇게 펴 있으시고. 네. 맞아. 그 얘기하니까 네. 나도 이렇게 주변에 좀 민감하신 분들 보면 왜 기름종이 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항상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네. 코에다 대고 이러면 또 가서 씻고 뭐 바르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신 분들이 오히려 기미가 더 심하게 아. 생길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 장벽이 없어지니까 자외선을 그대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더럽게 삽시다. 결론이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자. 네, 적당하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워낙에 자외선이 강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기미 잡티, 어두워진 피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리법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크림을 좀 많이 바르자. 그리고 좀 세안을 좀 부드럽게 해서 피부 장벽을 좀 잘 유지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